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대선 직전까지도 대규모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조사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었고, 그 비용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등장했네요.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선 직전의 면밀한 여론조사는 당연히 후보에게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치 자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핵의 책임자였던 강모 씨의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의 출처와 자금 흐름에 대한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대규모 여론조사의 비용이 당에서 제공된 자금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돈의 흐름은 정치 캠페인의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해석과 관련하여 선거 관계자는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된다 고 설명하면서 특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부나 수령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칼럼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기홍 논설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로 인해 보수 진영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칼럼은 김건희 여사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법적 심판대에 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사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 칼럼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칼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앞으로 1에서 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돈의 흐름은 정치 캠페인의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에서 2주 뒤에 국정감사 기간 내에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상황을 빗대어 대통령 주변의 여러 문제, 특히 배신자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당이 오랜 기간 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김 여사 리스크를 10월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며 야권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모든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고 결국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야당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이문정 검사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현직 부장 검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일침을 날리며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검찰이 특정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검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이 법률과 양심을 운운하며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행동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 구성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느끼고 있으며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을 반납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검사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명하복에만 충실하고 용기와 양심을 발휘하는 검사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내에서 자기 역할을 다해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당시의 성추행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해당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제19 감싸기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문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을 당당하지만 뻔뻔한 조직 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 내에서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강경하게 진압되었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되었으며 경찰서 내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계속 저항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손이 케이블 타이로 묶인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최병 특검법과 같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대학생들은 이를 규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강압적으로 연행된 것입니다. 특히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학생들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공중에 뜬 채로 끌고 가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는 과잉 진압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강력히 저항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이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려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과도한 힘 사용에 대한 비판과 윤석열 정권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이 겹치며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